네, 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날카로운 성향이 있는 유닛과 부드러운 성향이 있는 유닛을 합쳐서 과연 얘네들은 몇 등급의 소리가 날까? 과연 나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줄까? 소리로 이런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괜찮다고 얘기했던 이 퀴델릭스, LDAC로 무선 연결했을 때 유선 정도의 고음질이 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다 LDAC 코덱으로 아마 세상은 바뀌고 곧 아마 이제 이런 음질이 보편화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중고가도 괜찮고 그 퀴델릭스만 자체적으로 들어도 사실 괜찮은데요. 깔끔하다 못해 좀 차가운 소리가 나요. 물론 이제 공간감은 좋죠. 소리의 어떤 여운도 좋고 퀴델릭스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2.5 밸런스드 단자를 연결했을 경우, 이건 3.5 언밸런스 단자고요. 이 단자를 연결했을 경우에 상당한 만족감을 주더라. 그리고 저도 사실 이어폰으로 오늘도 출근하면서 JAX 가지고 2.5로 듣고 왔는데 아주 뭐 기분 좋게 듣고 왔습니다. 뭐 나무랄 데 없어요. 나무랄 데 없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고 싶을 때 이 위에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라고 궁금할 때 그때 이제 도전해보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사고 싶은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페이지 오디오에서 나온 오메가 루피 진공관 헤드폰이라는, 이게 지금 현재 와사다닷컴에서 실제 정가보다 많이 싸게 팔아요. 중고가로는 한 50만원 형성되어 있는데 물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만원도 싼 가격 아니고요. 이 중공간 이 헤드폰 앰프를 지금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이거의 평이 너무너무 좋고 뭐 어마어마한 앰프 출력과 아주 진득한 중저음,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지금 다들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나 까다롭다. 어떤 면이 까다롭냐면 진공관 앰프는 이 AC 전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기 콘센트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앰프들은 다 AC 전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다 AC 전원이에요. 220V에 연결을 하면, 돼지코로 연결을 하면 이 그라운드 노이즈라고 해서 이 타고 들어옵니다. 노이즈가. 특히 이런 류의 이제 진공관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그런 그 어떤 전류에 굉장히 민감해서 험 노이즈라고 그러나요? 약간의 그런 하는 그런 노이즈를 기본적으로 내재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가의 그 전원 콘센트에 접지를 해주는 뭐 그런 뭐 오디오용 뭐 이런 걸 사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재미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걸 다 극복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진공관 앰프의 참맛을. 그럼 저런 걸 달면 소리가 어떻게 되길래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디오에 취미를 들이다가 결론적으로는 저 세계까지 가느냐. 소리의 중음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찐득해지더라.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샀던 게 10만원 이하의 이 앰프였고, 그리고 또 DAP 중에서도 진공관을 내재한, 여기 진공관 두 개를 내재한 이런 DAP를 샀었어요. 자, 근데 그걸로 이제 맛을 봤죠. 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당장 가기에는 경험이 조금 더 쌓이고 싶고, 아니면 저 매물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저 물건을 살 총알이 생길 때까지, 자금이 생길 때까지 저는 한번 저런 비슷한 느낌을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 느낌이 어떨까? 충분한 파워, 진득한 중음, 그리고 뭐 해상도도 물론 뛰어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소리를 즐겼던 20대 초반에는, 10대부터 얘기할게요. 10대는 스테레오에 놀랐어요. 레프트 라이트 소리가 좌우로 이렇게 들리는. 제가 지금 반평생 살았는데 마돈나 1집, 뭐 신디로퍼 1집,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같은 거 들으면서 레프트 라이트 소리가 차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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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자자 잔자잔자자 이렇게 옮겨지는 거에 되게 큰 충격을 먹고 어릴 때를 보냈고, 그때는 뭐 지금 이런 오디오 장비 개념도 아니었죠. 스테레오 시대죠. 카세트.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선 카오디오에 또 심취를 합니다. 카오디오라고 말하기도 창피하죠. 카스테레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데크를 빼고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LED가 달려있는 데크를 달고,
그리고 스피커를 좀 바꾸고 뒤에 우퍼를 빵빵빵빵 터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그때 추구했던 음악은 뭐냐면 빵빵한 저음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지금 이제 20대 젊은이들이 분명히 그런 소리를 추구할 거예요. 힙합이나 뭐 이런 것도 즐겨 하는 아니면 댄스 장르들 빵빵빵빵 내 몸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이 베이스를 정의할 때 이제 베이스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다. 몸으로 듣는 소리다라는 거죠. 몸이 그 베이스에 반응을 하고 들썩거리고 이제 그런 그 베이스가 빵빵한 이제 그런 음악들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유닛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 성향이라는 거는 각각 그 사람마다 즐기는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이스를 즐기기 때문에 아직도 베이스 성향의 소리의 그런 유닛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인정하고 저도 어릴 때 즐겼고요. 그러다가 30대를 넘어가면 그리고 조금 비싼 이어폰이란 걸 쓰게 됩니다. 좀 비싼 헤드폰이나 이제 그 비싸다 그래도 지금의 이런 하이엔드 개념이 아니라 조금 괜찮은 거 한 10만 원만 넘어가면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이제 고음의 맛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귀는 점점 어두워지죠. 귀가 점점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고음들을 아주 이제 미세하게 못 듣게 되는 그런 나이로 조금씩 접어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비싼 헤드폰들을 딱 쓰게 되면 세상에나 이런 소리가 있었어라고 이제 고음의 맛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고음을 계속 탐닉하게 됩니다. 고음.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고음. 그래서 좀 날카로운 성향들의 유닛들을 사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런 THX 앰프 같은 성향이 좀 있는 그대로는 들린다고 하지만 좀 차가운 성향에 좀 가깝다고 저는 느끼고요. 이 잡스의 X5도 차가운 성향에 가깝습니다. 예, 큐드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좀 소리가 좀 차가운 성향에 가까워요. 차갑다라는 표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차가웠다는 표현은 제가 지금 말하는 표현은 섬세하다. 그리고 소리가 매우 정보가 많다. 그리고 약간 고음 위주의 소리들이 더 분석적으로 잘 들리더라. 그게 이제 제 귀에 받아들일 때는 좀 차갑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 고음이 약간은 조금 자제가 되면서 좀 중음 위주로 또는 저음 위주로 가면 약간 좀 전 따뜻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따뜻하다는 말도 약간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중음 위주냐 고음 위주냐에 따라서는 성향을 그렇게 따지는데 고음을 그렇게 탐닉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제가 드디어 진공관의 맛을 들이게 된 거죠. 사실 이 유토피아라는 헤드폰을 쓰게 되면서부터 제가 그 중음의 아주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 막 빠져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음의 앰프를 좀 더 찾게 되고 또 중음이 어떻게 하면 두꺼워질까 그리고 고음은 제대로 들리지만 막 너무 막 신경질적으로 내 귀를 따갑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고음은 굉장히 정갈하게 다 들려주면서 아주 두꺼운 중음에 저음이 단단하거나 또는 이 배음이라 그러죠. 배음. 그러니까 소리에 이 배경음이 되는 소리가 되게 고급스럽게 들리는. 근데 녹음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이크 녹음을 하면 이 주변의 소리, 공기를 울리는 소리들이 이제 같이 녹음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에어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에어감이 얼마나 느껴지느냐. 기타를 탱 하고 쳤을 때 그 잔향의 그 공기가 싹 울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는 아주 고음질의 콘덴서 마이크에 녹음이 됐을 때 그 에어감이 정말 내 귀에 들리느냐. 그 세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고음을 잘 표현한다, 안 표현한다 이 느낌이 아니라 고성능의 리시버, 이런 헤드폰이나 스피커나 아니면 이어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차이니즈 하이파이 엄청난 발달로 JAX만 가지고도 그런 에어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싼 조금 좀 즐기려고 하면 정말로 비쌌어요. 정말로 비쌌고 제법 많은 돈을 줘도 지금의 이런 유닛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감성 어린 과거의 어떤 추억 정도만 남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음악을 즐기는 그런 패턴들이 또는 내 귀가 바뀌고 내 뇌가 그런 소리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 세계를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계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매력적인 거죠. 진공관은 탁하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진공관 소리가 좀 둔탁하다 못해 뭐 탁하다 뭐 섬세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진공관 소리는 제가 최근에 느낀 바로는 다 들려줍니다. 무척 섬세하고요. 다만 트랜지스터 중에서도 아주 최근에 고성능 칩을 달고 나오는 그런 DAP, SP2000이라고
그 아스케른 덴컨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정보를 쏟아내는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그리고 충분히 음악적으로 매우 매우 감동적이게 들리는 게 사실이고요. 불과 10만 원짜리도 그렇게 들리는데 그거 오죽하겠습니까? 저런 좋은 앰프들은. 자, 그래서 이 큐들릭스의 섬세하고 차가운 그런 성향의 소리를 이 10만 원짜리 진공관 앰프에 연결을 했었어요. 어저께 이렇게 연결을 했죠. 이렇게 연결을 했고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일 생각도 있었어요. 이렇게 붙이니 이렇게 해서 들으니까 노이즈도 안 타더라고요. 약간의 노이즈는 있는 기계라고는 하지만 얘 충분히 맛이 있었고요. 어저께 한 3시간 들었어요. 너무 맛이 좋아서. 근데 오늘 또 한번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업그레이드 버전은 뭐냐면 역시나 그 진공관 DAP죠. 진공관 DAP에 이 아웃 단자로 빼가지고, 원래 이쪽에 이제 라인 아웃이 따로 있지만 저는 진공관 소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진공관 단자로, 진공관 헤드폰 단자로 빼서 라인 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3.5mm에서 2 RCA로 나가는 이 한 2만원? 18,000원 정도 준 케이블인데 이 엄청난 앰핑을 주는 SP200 이 앰프의 그 고성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진공관을 증폭을 시키는 거죠. 이 앰프가 단순 증폭만 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아까 테스트로 들었는데 어저께 이 테스트도 매우 훌륭했지만 감동 먹었어요. 어저께도 한참 들었습니다. 음악 아주 아름답게 들었고, 오늘 이거는 또 차원을 달리하더라고요. 물론 가격 대비로 따지면 합산 가격이, 얘는 합산 가격이 25만 원대 정도 되는 거죠. 25만 원에서 중고로 사면 한 20만 원 사이 정도 유닛이고, 얘는 아직 중고도 50만 원 정도 해요. 새 거가 이제 공동매가 60만 원이니까 얘는 한 중고가 20만 원, 새 거가 한 25만 원, 30만 원 사이니까 뭐 가격이 얘는 80만 원까지도 가는 건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오늘 제가 예상했던 그 소리가 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소리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들은 소리는 분명히 저게 더 훌륭할 겁니다. 그런데 작전이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진공관으로 빠진 소리가 앰핑이 엄청나게, 그래도 앰핑 능력이 뛰어난 놈한테 들어가면서 저에게 매우 특히 그 기타 소리라든지 바이올린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들어간 그 음악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 잔향과 울림, 그런 것들이 저에게 가슴에 와 닿더라. 이 잔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음악을 잘 표현을 못하거나 또는 음악을 많이 안 들어본 사람들은 잔향이 에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뭐 사랑했어요 요요요요, 이거는 에코가 맞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공간에 있는 소리가 이게 부딪혀서 튕겨서 나온 소리들이 있어요. 사랑했어요인데 요요요가 아니라 튕겨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리버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소리들을 요즘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그 리버브를 주는 것보다 전문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따로 있는 하드웨어 장비에서 리버브를 따로 줘요. 그게 더 훨씬 이 안에 수많은 칩들이 연산을 해서 정말 동굴 안에 있듯이, 아니면 교회 안에 있듯이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소리를, 아니면 매우 그 공간이 드라이하게, 어떤 공간은 매우 축축하게 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 리버브라는 장비를 따로 쓰는데, 또 테크닉도 이런 테크닉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믹싱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공부하는 편인데, 그냥 리버브만 주면 그 맛이 안 사니까 약간의 에코를 줍니다. 사랑했어 요요요요 할 때 거기 공간을 리버브를 같이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주면 그 우리가 그 흔히 고급스럽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잔향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건 에어감하고는 틀린 겁니다. 에어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마이크에서 녹음이 됐을 때 그 어떤 튕기거나 소리가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공기가 떨림이나 그 공기의 울림이 느껴지는 걸 우리가 에어감이라고 하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믹싱 엔지니어들이 그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뭐 세션들이 뭐 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전자음악도 더 축축하게 만들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테크닉들을 쓴다.
그런 소리들이 우리 귀에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좋은 유닛들과 합쳐져서 또는 이런 유닛들이 서로 어떤 자신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귀에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즐겨왔을 때 포인트, 저음, 그 다음에 중간 나이 됐을 때 고음,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중음에 푹 빠져 있는데 이 중음이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내 귀를 필요하지 않게 그 정보가 음악으로 전달되는, 그냥 데이터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공간감, 그 악기를 연주했을 때 그 공기의 그 움직임마저도 느껴지게 하고, 그 다음 그 엔지니어가, 음향 엔지니어가 그것을 믹싱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의 느낌이 나게, 또는 특정 사운드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컨트롤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컨트롤했을 때 그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것이 현재 그 제가 느끼는 하이파이 세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저는 처음부터 고가 유닛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않고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적당한 소리, 현재 이건 20만 원이면 사거든요. HD 599, 이거 바로 위가 이제 HD 600인데, 뭐 다들 전문가가 되면 다들 아니면 음악을 좀 즐기게 되면 산다고 하는 헤드폰이 되는 거죠. 이것도 가격 대비 그런 엄청나게 화려하지도 않고, 하지만 들릴 소리는 들려주는, 하지만 고음이 약간 좀 약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얘를 만족시킨다면 그 위에 상위기 정도는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소리를 지금 같이 매칭을 하고 들어보고 테스트를 한 후에 만족스럽다 싶으면 그 다음에 위키종들을 헤드폰으로 제가 지금 연결해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테스트했던 거는 옳았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주는 진공관 DAP를 가지고 디지털적으로 증폭을 시켜서 들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더라. 아니 그냥 그럼 직접 듣지 왜, 여기도 앰프가 달려있는데. 물론 들을만해요. 훌륭하고 이것만 단독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큐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큐델리스만 들어도 훌륭해요. 훌륭한데 볼륨 올려보시면 압니다. 볼륨 올려보시면 그 부족한 그 한 끗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앰프를 사는구나 라는, 앰프를 또 듣게 되는구나, 앰프를 연결해서 듣게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결국 앰핑이 돼서 우리 귀에 그 증폭이 되는 건 무조건 소리를 크게 이우는 게 아니라 그 미세한 소리들이 다 증폭이 돼서 제 귀에 들리게 하는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볼륨을, 얘도 다 끝까지 올리면요, 얘도 볼륨 100까지 올릴 수 있죠. 당연히 그 100도 귀가 아프죠. 그런데 그 100까지 볼륨을 올렸을 경우에 내 귀에 굉장한 피로감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앰프의 한계로 인해서 소리가 미세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음까지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미세한 음을 듣기 위해서 큰 소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적정 볼륨 이상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귀에. 그래서 앰핑을 하는 거예요. 앰핑을 하게 되면 볼륨을, 얘가 100까지 올려야 되는 그 볼륨을 얘는 한 30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얘에서 볼륨을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 더 뒤받쳐 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100이라는 그 압에, 그 소리의 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미세한 소리도 같이 튜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볼륨 올린 거랑 전혀 다른 소리가 나요. 풍부하게 각자의 소리가 다 살아있는 소리가 결국 그 앰프에 의해서 증폭돼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앰프를 다는 거고요. 그런 앰프가 내장돼 있다고 해도 그 앰프는 실제 좀 더 대형 유닛의 앰프보다는 한계가 있다, 성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얘보다 더 훌륭한 앰프에 다르면 더 역시나 그보다 훨씬 그 음역대가 더 풍부해지는 거고, 그래서 점점 더 대형화 되는 거예요. 대형화 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결과 하이엔드로 갈수록. 하지만 포터블에서, 요즘 뭐 포터블이 이렇게, 이것도 신의 축복이긴 한데, 이런 기기에서 그런 사운드가 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도 옛날에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처발랐던 그런 그 과거의 오디오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나더라라고 저는 오늘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이거 저 쿠팡에서 한 4,000원인가 3,000원에 산 거고, 배송비 때문에 두 개를 샀는데요. 이거 아주 괜찮아요.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높이 조절되고 각도도 조절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DAP를 이게 땅에다 놓고 하면은 또 충격도 그렇고 또 보기도 안 좋고 또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요,
매우 매우 쓰기 좋았다. 스마트폰용이긴 한데 이렇게 집에서 또는 가볍게 들을 때 이거 괜찮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저의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아직 음악 세계에 정확하게 빠져들지 않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떤 음악을 추구하게 되는가, 자신이 어떤 음악에 되게 감동을 받는가,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가를 먼저 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음악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유닛을 사야 되고, 또는 그 유닛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어떤 유닛으로 다른 것을 매칭시켰을 때 소리가 변할 수 있고 더 훌륭한 소리가 나고 더 위로 갈 수 있다 소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려고 오늘 이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장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